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5일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그냥 횡보하는 흐름이죠. 그 와중에 계속 어제도 얘기했던 JYP라든지 에코프로, 2차전지, 특정 몇몇 종목들, 천국의 계단, JYP 거의 잡았을 땐 천국의 계단 종목 맞죠? 그쵸?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건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만든 천국의 계단. 외국인 계속 순매수, 외국인 지분 지금 몇 프로죠? 네, 46%. 외국인들이 만든 천국의 계단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이나 여러 창구가 있는데, 카페 있는데, 세력들이 있는데, 국내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재밌죠? 이게 주식입니다. 이것 또한 주식입니다. 이 재밌는 것 또한 주식입니다. 이들이 하면 합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고, 가진 자들이 돈이 사회가 지금 그렇죠. 기득권자가 항상 득세하는 곳이 이 인간 세상입니다. 천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천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요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득권에 여기 달라붙어서 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해서 눈치껏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돈을 버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판단을 이제 잘 해야 되죠. 누구 편에 붙느냐,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편에 붙느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에 붙느냐, 카페에 붙느냐, 이제 라데경 같은 사기꾼에 붙느냐, 이제 그 기관이 다 다른 거죠. 그걸 판단을 자칫 잘못하면 배가 망신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가야 하는 길은 항상 잘 스스로 계속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만 가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최대한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 한번 가볼게요. 자, 카카오 그룹주도 과거에는 천국의 계단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천국의 계단이었죠. 네, 숫자가 이게 넘버링이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자, 요 당시에는 이제 딱 코로나 터지고 이제 천국의 계단이 시작되었죠. 이게 이때도 거의 외국인이 컨트롤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분율도 꽤 높았고 25%. 네, 그 다음에 흐름 자체가 그 당시에는 플랫폼 관련 주식들, 미국의 어떤 팡 주식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죠. 이게 실적 안 봤습니다. 오로지 성장성.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도 똑같죠. 성장성.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향후에 상장시킬 기업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그 수많은 기업들의 가치를 그냥 온몸에 다 때려받아 가지고 시총 100조까지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완전히 거품이 되어서 이제 인어공주처럼 이제 다시 인간 세상에 올라왔는데 막상 바다의 삶보다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다 물거품이었다. 물거품이 이제 다 거쳐졌습니다. 자, 이제 다 거쳐졌는데 이제 그래도 최근에 AI 관련돼서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지금 각종 관련 주들은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랑 카카오는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평선이 이제 밀집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툭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하는데 요렇게 보시면 이제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과 함께 이제 캔들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240일 돌파를 하려다가 이제 돌파를 못했죠. 보통 이제 돌파를 하는데 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플랫하게 횡보를 하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몇몇 큰손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를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개인들이 계속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기술적으로 애매모호하다 싶을 때 매집이 아직 안 된 것 같다 싶을 때
이런 이제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강력한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악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공매도라든지 보시면 공매도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뭐 그런 관련된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카카오 아니면 애널리스트도 있죠. 예,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에게 월급을 많이 받는, 쉽게 말하면 큰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신한투자증권에 오퍼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공매도 오퍼도 많이 주죠. 그러면 얘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걔네들은 어쨌든 사든 팔든 수수료를 받는 게 증권사니까요. 그렇죠. 브로커리지 수수료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개업자가 부동산 값이 떨어지든 부동산 값이 올라가든 거래만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아이고 고객님, 예, 거래만 해주세요입니다. 예, 공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예, 순매수를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뭐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셔도 되시고요. 장투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지고만 계세요. 우리 자산만 빼가지 마세요. 예, 자산 증대 프로모션이 또 있습니다. 자산 빼가면 불려갑니다. 야, 너 씨 어떻게 관리한 거야? 왜 이거 증권 이거 다 저쪽 미래에셋으로 넘어갔어? 아우 재산 배수. 야, 너 그만하자 이제.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좀 지금 이번에 공매도 좀 하는데 리포트 좀 이거 좀 안 좋게 좀 내보내 줄 수 있나요? 하면 이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 대지 실문에서 딱딱딱딱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돌아가는 판세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판세가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밀집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투매를 한번 더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이제 개미를 한번 더 털어내죠. 이때 털어내는 개미는 여기서 매수한 개미를 털어내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매수한 개미를 털어내느냐? 여기서 매수한 개미들을 털어내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횡보하고 안정되고 이제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한 1년 2년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한 지금 60% 70% 됐습니다. 이제 횡보도 하고 이제 좀 240일 돌파도 하고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공포 분위기 조장하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더럽게 내고 앞으로 향후 1, 2년까지 더 안 좋아질 거다 얘기하고 주가 폭락시켜 버리면 어떻게 투매를 할까요? 예, 지쳐서 투매를 합니다. 지쳐서. 예, 그냥 단순히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는 지친 거죠. 나는 이제 카카오라는 주식에 지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에 지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한 나 자신에게 지쳐버리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오는 거죠. 예, 주식은 굉장히 심리학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 남은 이제 물량들까지 다 뽑아냅니다. 예, 이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제 이런 물량들을 이제 우리는 소위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오래된 굉장히 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들도 다 털어져 나가는 그런 국민입니다. 즉 46,500원이 무너지거나 뭐 4만원대로 가버리면 정말 패닉셀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조장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털어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지금 비슷하죠. 뭔가 큰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제 좀 횡보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좀 날아갈 것 같은데 시장이 가는데 안 가죠. 근데 안 가는데 이상하네. 주식 시장이 조금만 조정받아도 큰 조정을 받아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지치고 지쳤던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 이제 이 저점이 또 붕괴되면 이제 툭툭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예, 장난질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공매도 막 미친 듯이 막 장 열리면 호가창 보면 전신에 이거 신한 뭐 삼성 오로지 매도회 창구에 그냥 물량 깔아놓고 그냥 계속 팝니다. 예, 신한투자증권, JP모간, 신한투자증권, 뭐 골드만삭스 온통 외국인들이 그냥 장만 열리면 주식을 신한투자증권 계속 팔아제끼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팔고 올라가려면 하면 팔고 시장가로도 팔고. 근데 공매도가 원래 이제 업팅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업팅 룰을 지켜야 되는데 지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왜? 다 수기로 하니까. 이 충분히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는 컴퓨터가 안 되어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공매도 현황입니다.
네, 웃기죠. 왜 공매도 업틱률 신용 뭐 이거 대차는 왜 아직도 여전히 전산화가 안 될까요? 전산화 지금 우리 PC 한번 보십시오.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설정 창구 우리 가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 증권에는 IT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은 밥만 먹고 이 프로그램만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네, 신용 대출 상환, 신용 만기 연장, 신용 대출 현황, 신용 외국인 대출 서비스 돼요.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화 전산화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공매도는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웃기죠. 네, 자, 왜 그럴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신한에서 외국인들이 만들기만 해봐. 나 우리 다 뺄 거야. 만들어 봐봐. 이제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예.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미국, 일본, 지금도 우리 뭐 정치적인 움직임들 보면 중국과의 관계, 한국, 뭐 미국,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뭐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그 또한 주시장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요소죠.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기울어진 운동장 자꾸 뭐 방송에다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뭐 우리가 한강 가가지고 아니면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아니면 용산 가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똑바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 기울어진 땅이 똑바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예. 그럼 우리나라 이 기울어진 우리 국제 관계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러면 안 돌아올 걸 왜 자꾸 가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울어진 땅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걸 이용해서 잘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기울어진 거를 바로 잡는 거는 이제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어진 경사도를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요.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져서 지금 주식이 많이 기울어졌죠. 예, 어마어마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천국의 계단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 지옥의 계단을 걷고 있습니다. 지옥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런 시간들이 지옥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마라톤 투자, 저 방송 제목인데요. 바로 지금 이 현상이 바로 이 마라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저는 마라톤 투자라고 이름을 이제 명했습니다. 주식은 절대 100m 달리기 스퍼트 하는 그런 류의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네. 뛰다 보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죠.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때 물 한 잔 먹고 훈련이 잘 돼 있으셨던 분들은 늘 42.195km를 잘 뛰었던 분들은 완주를 할 거죠. 이제 한 10km 정도 왔는데 죽을 것 같죠. 예. 이제 2년 정도 카카오에 물려 있으니까 이제 한 2km 정도 뛰었는데 뭐 토하고 그냥 뭐 길바닥에 나앉고 발가락이 무릎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2km 뛰고 퍼지고 집에 가시는 거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2km 2년 투자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42.195km니까 앞으로 40년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이제 카카오냐 다른 종목이냐는 또 이제 다시 또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나이대가 뭐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100세 시대니까 아직 앞으로 40년은 너끈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40년 동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여기서 한 20-30% 물려가지고 손절 치고 시작하면 앞으로 승산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1억 투자했는데 1억에서 지금 벌써 3-4천 날리고 2년 만에 날리고 시작하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1-2천씩 까먹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또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가 될 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50-50라고 보겠습니다. 뭐 확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50%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50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도 실패했는데 갑자기 다음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왜 낮아지느냐? 이미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30%에 대한 손실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 돈 1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돈 1억이 지금 7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미 마음 상태가 조급한 상태로 그 다음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또 공격적으로 덤비게 됩니다.
주식을 덤빈다는 거죠. 빨리 3천만 원을 회복해야 되니까. 아니 2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2년 동안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지금 1억 1천만 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돈이 7천만 원이 돼 있으니까 그럼 4천만 원 손실이네. 아이고 요놈의 4천만 원을 지금 갚아도 시원찮게 파네. 지금 내가 시간 낭비했지, 개고생했지, 마음 졸였지, 스트레스 받았지, 배우자한테 욕 얻어먹었지, 애들 아무것도 못 사줬지.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1억 3천원 돼야 되겠다. 그러면 6천만 원 벌어야 되니까 우리 한번 멋지게 2차 전지로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2차 전지로 덤비는 거죠. 급등을 하니까 에코프로 BM 가보자. 2배 간대. 앞으로 10년만 투자하면 된대. 했는데 어제 예를 들어서 웃기게 가겠습니다. 어제 떡 샀는데 오씨 사자마자 10%또 빠진 거죠. 와 무섭죠. 카카오 들어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30% 나왔는데 야 이거 80만원에 샀는데 카카오 80만원에 사서 지금 얼마 20만원 됐는데 와 어떻게 되지 보실까. 너무 무서운 거죠. NC소프트 지금 80만원대 들어갔는데 지금 30만원이거든요 이게 NC소프트 손절한 분도 똑같은 거죠. 와 NC소프트 좋다 해가지고 100만원 간다고 해가지고 100만원에 샀는데 지금 3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만에 이틀도 안 걸립니다. 딱 하루 만에 카카오 팔고 손절하고 나 지금 에코프로 들어갔는데 그럼 어제 손절해 한 거죠. 어제 손절을 다 하고 그러면 이제 7천만 원이 6천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딱 다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6% 또 올라간 거예요. 미치고 벌짝 뛰는 거죠. 이제 주식이 이렇게 사람을 완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요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덤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을 이제 시작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10km를 최소한 뛸 줄 알았는데 2km 뛰고 퍼졌는데 그 다음부터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일어나서 뛰면 100m, 200m 뛰다가 다시 퍼지는다는 거죠.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떻게 된다? 백투 더 베이직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는 마라톤을 뛸 수 없구나. 집에 가가지고 매일 300m씩 매일 500m씩 한 달 내내 뛰어보는 거죠. 그런 음식도 잘 먹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그러고 나서 도전하면 이제 한 3km, 4km, 5km 뛰겠죠. 그러고 나서 또 매일 훈련하고 한 1년이 지나면 한 10km 정도 뛸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인체가 사람 모든 인간이 달릴 수 있는 이 기능이 있는 이 두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km를 뛸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로. 저도 10km 뛰라고 하면 한번 못 뛸걸요. 천천히 뛰면 축구를 했으니까 뭐 한 5km는 뛰겠죠. 보통 축구 선수들이 한 10km 정도 뛰니까 경기 2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는 뭐 계속 뛰는 사람이 아니고 뛰었다 쉬었다 하기 때문에 뭐 폐활량이 이런 것도 안 될 겁니다. 수영 정도 50m 왔다 갔다 2번만 해보십시오. 죽어버립니다. 자유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게임즈는 여기서 뭔가를 바꾼다 하더라도 손절하고 다른 걸 갈아탄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30% 이하다. 이미 손실을 안고 들어가고 다음번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더 급등락하는 종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주식 아니면 다 빠진 주식을 갈아타면 그놈이거든요. 여기서 다른 저평가된 주식을 가더라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카카오 그룹주를 가지고 손절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서 갈아타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30% 이하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래도 50%는 된다는 거죠. 어차피 카카오라는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성격, 앞으로 미래 지향성,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AI 시대,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카카오를 안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결국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한 바퀴 돌면 업황이 돌면 돌아올 수 있는 업황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인 업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 업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업종이 사양 업종이고 카카오가 이제 무너지고 더 이상 이용자 수도 없고 뭐 이 문제가 되면 다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쪽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 붐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 엔비디아가 돌아왔고 애플, 구글, 미국에 있는 이런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우리나라 주식들이 지금 조정을 받은 거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수급이 꼬이고 다시 기술적으로 한번 툼에 쏟아져 나오고 물량 빼고 다시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바꾼다 한들 거기서 승산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면 해볼 만한데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지금 본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로 물려 있는 상태일 거고, 카카오 물렸는데 이것도 저것도 지금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런 정보도 기반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바꾼다 한들 저 또 마찬가지 정보도 없고 소스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뭔가 확실한 확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 한들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운이 틀려버리면 여러분은 또 파산, 또 망가지고 계속 망가지다 보면 계좌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신 상태, 심리적인 상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삶의 어떤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10년, 20년 모아왔던 애지중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낄 거 다 아껴서 만든 소중한 돈인데 이 돈이 점점 녹아서 사라지면 자신의 정신도 다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과거에 주식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고객들하고 자문도 해드렸고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냥 오히려 그냥 묻어두고 아니면 다른 우리 가족들 자녀명으로 오히려 계좌이체를 해버리고 증여를 해버립시오. 증여를 해버리고 아니면 또 뭐 좀 약간의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금씩 자녀명, 배우자명, 뭐 친인척명은 좀 애매하고 나중에 관계가 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게 자녀명 아니면 가족 명의로 이렇게 주변 가족에게 계좌를 열어라고 해서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을 돈을 던져줘서 신규로 아니면 자기 명의 계좌를 하나 더 삼성증권, 신한증권, 미래에셋증권 다른 계좌를 파서 신규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뭐 50만원이든 3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조금씩 분할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사보십시오. 그러다 한 3년, 4년 지나면 그 자금이 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금이 원금으로 돌아오는데 이놈들이 2배, 3배 수익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만원짜리가 한 10만원만 가져도 그렇죠. 카카오페이를 내가 20만원에 샀는데 나는 지금 53,000원 마이너스 지금 한 70, 60%인데 실적으로 5만원에 산 거는 15만원 가버리면 1000만원이 3000만원 돼버리는 거거든요. 오,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내 원금도 회복되고 신규 자금도 살아나는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냥 있는 계좌에 계속 물 타지 마십시오. 타봤자 평단가 아무리 낮아봤자 원금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 심리적으로만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 드리는 물린 계좌는 신규로 계좌를 터서 신규 매수를 해라. 계좌를 0 플러스 0에서 플러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기분을 느껴라. 요렇게만 좀 하시면 카카오 그룹주도 결국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그룹입니다. 이쪽이 대신에 이제 악성 매물이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1, 2년에서 2, 3년 정도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아주 긴 호흡으로 아주 긴 마라톤 이제 한 10km 한 10년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고 자녀 명의로 이제 뭐 3살 4살 자녀분이 있다면 한 13살 20살 대학 자금 만든다 생각하고 아주 긴 호흡으로 가시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면 기분이 좋은 거고 원래대로 계획대로 10년 뒤에 돌아오면 계획대로 된 거니까 또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되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얘를 끊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라는 불확실한 선택은 더 위험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제 나락으로 빠지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항상 어떤 심리학적으로 선택의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을 때와 선택을 변경했을 때 잘못됐을 경우 받는 심리적 충격은 2배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잘못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원래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근데 선택을 바꿨을 때 잘못된 경우 굉장히 큰 충격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어차피 뭐 돈은 뭐 나중에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요.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
예, 모멘토 모리. 우리가 오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거든요. 예. 죽을 건데 지금 오늘 내가 뭐 이 아둥바둥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 카카오 때문에 진짜 죽고 싶어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오늘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내버려 둬라는 거죠. 야, 너는 너대로 살아. 뭐 나 돈 뭐 1, 2천만 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넘기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건 나의 오늘. 나 오늘 점심 저녁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나의 건강 이렇게 행복하게 얼마든지 시프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얘네들하고만 이제 방만 따로 쓰면 돼요. 각 방. 얘네들하고 결혼해서 합방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얘네들의 방을 주십시오. 옆방에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너는 카카오 방이야. 넌 거기 있어. 그 방에서 걔네들을 살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의 방, 우리의 삶. 나는 내 방, 넌 너 방.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1년 뒤에 한번 똑똑 너 어때? 이렇게 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네. 안녕.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제 삶은 나의 삶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하고 같이 살아버리면 함께 지내면 계속 스트레스밖에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아이들의 삶을 살게 좀 내버려두고 그러다 보면 자기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카카오 잘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카카오가 잘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돈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싹보면 안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전체적으로 맥락은 충분히 카카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뭐랄까 유난하게 어떤 약간 기름칠하는 느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이게 100% 맞고 뭐 확정적이고 이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그 고민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하나 얘기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